안녕하세요. 윤동현 법무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민사소송, 법무사와 변호사 중 누구를 선택할까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민사소송을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을 경우나 아니면 회사 같은 경우에 물품 대금을 받아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용역을 적용했는데 용역비를 못 받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우리가 민사소송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민사소송을 할 때 법무사를 선임할지 변호사를 선임할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사소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민사소송의 70%는 소액소송입니다. 소액소송이 뭐냐면 소가가 3천만 원 이하인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살면서 보면 이제 돈을 빌려주고 갚고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죠. 그래서 소액 소송 사건이 전체 민사 소송의 70% 정도 되고 나머지 소액 사건 이외의 사건이 한 2, 30% 정도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간단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1천만 원을 친구에게 빌려줍니다. 친구에게 1천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일단 그냥 빌려줄 수도 있지만 차용증을 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차용증을 썼어요. 그리고 돈을 갚을 날이 왔는데 돈을 안 주니까 문자를 한 두세 통 정도 보냅니다. 돈 갚아라. 왜 돈 안 갚냐? 근데 미안해.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돈을 못 줘. 이러한 문자 내역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나서도 안 되면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겠죠. 내용 증명을 보내서 언제까지가 변제일인데 네가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까지 갚아라. 이런 내용의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차용증도 있을 것이고 이체 내역도 있을 것이고 문자 내역, 내용 증명 등의 증거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가지고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을 할 때 누구에게 찾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소송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세 가지의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만들어서 법원에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채무자가 송달을 받았어요. 송달을 받았는데 2주간, 2주 내에 만약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압류를 할 수도 있고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안 소송,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증거가 명확하고 별 다툼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럴 때는 법원에서 이행 권고 결정을 합니다. 그 이행 권고 결정을 해서 또 피고에게 송달을 합니다. 피고에게 송달이 되면 피고가 또 송달을 받은 이후로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행 권고 결정이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판결 절차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는 또 다음 집행 절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냥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제 상대방에게 송달이 됐어요. 송달이 됐는데 상대방이 이제 반박할 내용이 있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돈을 빌려준 게 아니고 돈을 주지 않았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그것에 대해서 재반박을 해야 될 수 있죠. 그래서 준비 서면을 제출하고 또 상대방에서 또 준비 서면을 제출하고 이렇게 공방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한 두세 달 정도가 이제 흘러가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잡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우리가 법원에 출석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을 해서 변론기일 절차를 마치고 나면 이제 판결이 선고가 되게 되죠. 그렇게 소송 절차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첫 번째 지급명령 신청, 그리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제 이행 권고 결정이 내려질 수 있고, 세 번째로 이제 소송 절차가 진행이 돼서 이제 분쟁이 좀 있고 다툼이 있은 이후에 변론기일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법무사와 업무를 진행할 때는 이제 법원에 출석할 때 직접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법무사가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이런 것들을 다 제출해 드리고 진행을 해 드리는데 법원에 출석할 때는 당사자가 직접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지급명령 신청 사건이라든가 이행권고 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에 출석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법무사와 업무를 진행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능률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소송을 진행했는데 이제 변론기일이 잡혔어요. 근데 이제 변론기일 전에 우리가 이제 준비 서면을 통해서 모든 주장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론기일에는 그 제출했던 서면을 바탕으로 이것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변론기일에서 제출한 서류가 뭐 진술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면 진술한 것이 되죠. 그래서 보통 변론기일은 짧으면 뭐 1분, 길어도 뭐 5분 이내로 끝나게 됩니다. 소액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대여금 이런 사건 경우에는 사실 변론기일까지 가는 일도 흔치는 않다고 보입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당사자가 법원에 뭐 갈 수 있고 충분히 갈 수 있고 그리고 소송 자체의 내용에서 명확하게 서류를 다 제출했기 때문에 쟁점이 거의 뭐 정리가 됐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뭐 법무사가 업무를 진행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당사자가 변론길에 나가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살면서 법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당히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겠죠. 당연히 본인이 직접 나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면 이제 뭐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셔야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지급명령 신청 사건은 법원에 나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행 권고 결정의 경우에도 법원에 출석할 일이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변론길이 잡힌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에서 이제 변론길에 본인이 직접 나가실 수 있는 경우에는 법무사와 업무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이고 변론길이 잡혔는데 본인이 시간이 안 된다거나 또 좀 부담스럽고 좀 그러셔서 변론길에 도저히 출석을 하지 못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겠죠. 법무사 시험에 보면 민법과 민사소송법 그리고 민사집행법 등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과목을 다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 출석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뭐 지급명령 신청 사건이라든가 이행공고 결정이 나는 경우 그리고 법원에 출석하는데 큰 부담이 없으신 경우에는 법무사와 진행하는 것이 뭐 비용적인 측면이라든가 뭐 효율적인 측면 그리고 뭐 능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 이외에 이제 법원에 출석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신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업무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무사와 변호사 어떤 자격사를 선택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